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지 개론 제4주제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회복지 개념과 사회복지 동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인 사회복지 동기와 개념을 한꺼번에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4주제인 사회복지와 가치와 윤리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와 윤리는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에 따른 가치 또 혹은 윤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거고요.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된 여러가지 윤리적 딜레마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따른 해결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목차를 구성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와 관련된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복지 개념을 가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가치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네, 문화 집단 또 개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관습 또 행동 규범 원칙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죠. 예를 들면은 뭐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이 물건을 살 가치가 있느냐 뭐 이럴 때 가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또 각자 여러분이 갖는 성격들 그런 것도 하나의 각각의 개인이 갖는 관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가치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돈을 쓸 때 차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옷에 대한 가치가 더 높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에 대한 가치가 더 높다. 그런 식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행동 규범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들이 모이면 가장 선호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또 바람직한 것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어떤 사회가 갖는 그 사람이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가 갖는 문화나 또 그 사회가 갖는 어떤 속성 또 사회와 문화가 기대하는 바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우리 행정복지학부 학생들은 대부분의 가족이나 부모님 혹은 본인들도 공적 기관에 근무하는 것들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 것은 바로 우리 사회와 문화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그만큼 삶의 안정이 된다. 어떤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공적 기관의 근무를 희망하고 또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가치는 그 개인마다 갖는 가치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도 사람들과 함께 어떤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적용이 돼요. 그렇다면 어떤 그 가치관이나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데 있어서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개론에서 혹은 여러분 이 사회복지 개론은 사회복지를 배우기 위한 다양한 과목들을 모아놓은 것 혹은 다양한 과목들의 입문서 혹은 총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되지만 일단 사회복지 개론에서 가치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가치라는 하나의 개념을 심각하게 배우고 논의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결국 이러한 가치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바람직하는가, 또 무엇이 선호되는가, 또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호 작용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하나의 지침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가지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원조할 때 혹은 케어할 때 사회복지사는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네, 이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하나의 통일성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가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치라는 개념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가치는 사회복지사 개인의 가치를 넘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 공통의 목적으로서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우선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이런 공통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런 가치들이 중요한 하나의 지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사회복지사 추구하는 가치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네, 인간의 존엄성. 누구나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개인이 인종이라던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백인종, 흑인종, 흑인종, 황인종 이렇게 구분하는데, 인종에 따라 다른 삶을 산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종교의 자유가 있듯이 종교에 따라 어떤 특정 종교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어떤 특정 종교는 그보다 못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연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또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또 신분이 높다고 해서, 낮다고 해서, 직업이 어떤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 존엄한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것으로 본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어떤 일부 특정 계층이라던가 어떤 특정 성별이라던가 특정 인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초월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의 중요한 가치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삶의 질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가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인간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란 가치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기결정권의 가치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비록 내가 결정했던 것이 올바르지 않는 결정일지라도 그것을 각자가 자기가 판단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고 또 거기에 따른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어떤 결정을 할 때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자기 결정권. 네,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어떤 열악한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그 자기 결정을 방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적 중요한 가치를 어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모든 결정을 다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클라이언트가 자기 패배감을 맛볼 수 있고 또 의존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자기 결정권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치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종종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클라이언트를 조종한다던가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안다는 것은 결국에는 정보 제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에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서 최종 결정은 클라이언트 자신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는 정신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던가 혹은 미성년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른들의 판단이 더 옳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자기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했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외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